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난짜개니. 오늘 다룰 작품은 디즈니의 42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주로 고전소설을 애니화하던 디즈니가 처음으로 외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며 파괴를 위해 태어난 외계 생명체 스티치가 가족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흥겨운 음악들과 하와이의 풍경을 절묘하게 접목한 가족 애니메이션 릴로와 스티치입니다. 본 영상은 릴로와 스티치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우주에 위치한 투로 행성의 은하연방본부. 은하연방의 총사령관과 의원들은 불법 유전자 실험을 행했다는 죄명으로 박사 전바 주키바를 법정에 세우며 그가 만든 생명체 중 하나였던 실험체의 유기력의 위험성을 확인해보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 실험체는 뛰어난 지능과 단단한 육체를 가진 파괴 본능의 소유자였기에 그 위험성 테스트에서 파괴하고 싶다는 말을 외쳐버립니다. 그리하여 실험체 유기력을 위험 생명체로 판단한 은하연방은 그 실험체를 만든 전바에게 감옥행을 실험체 유기력은 사막 소행성으로 보낼 것을 판결하며 곧장 실험체 유기력을 형무소 수송 비행선인 드루곤에 태우고, 이에 실험체 유기력은 자신의 유전자를 인식하여 움직이는 감시 로봇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쪽으로 침을 뱉은 뒤 몸의 구속구를 부수고 탈출합니다. 그 후 정찰선을 타고 도망치던 실험체 유기력은 초고속 이동 기능을 통해 드루곤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주변에 있던 지구라는 행성으로 향하는데, 지구는 야생동물 보호관찰구역입니다. 당신이 바로 저 행성의 전문가인가요? 전문가까진 아니고요. 그냥 싹 없애버리면 안 되겠소? 안 돼요. 무슨 말씀을. 그렇다면 플리클리 씨, 당신 생각엔 지구에 누굴 보내면 좋겠소? 형제 같은 건 없나요? 꼬부랑 할머니라도. 알아놨어요? 그래서 박사가 가서 직접 데려와야겠소. 녀석이 그리 쉽게 오진 않을 텐데. 할 거요 말 거요, 전바 박사. 박사는 누가 감시하죠? 당신이. 전 그런 재주가. 농담하신 거죠? 한편 하와이에 사는 소녀 릴로 펠레카이는 과거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뒤 언니 나니 펠레카이와 둘이서 살고 있었으나, 그날 이후 그녀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으며 언니인 나니와도 자신에게 어머니 행세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번 다투기 일쑤였고, 그로 인해 나니는 릴로의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던 사회복지사 코브라 버블스로부터 릴로의 보호자 자격을 의심당하게 되며 국가제도에 따라 릴로를 입양 보낼 위기에 놓이고 맙니다. 언니와는 고아야. 맞지? 고아랄 수 있지.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었어. 그래, 하지만 이제부터 엄마 같은 언니보다 그냥 언니가 더 좋아. 언니도 토끼보다는 나를 더 좋아하는 거지? 그럼. 별똥별이야! 나가자, 나가! 나 소원 말해야 돼! 또 소원 빌게요. 저한테 친구를 주세요. 천사 같은 것도 괜찮아요. 한편 지구에 불시착한 실험체 유기력은 낯선 환경에 두리번거리던 중 지나가는 트럭에 여러 번 치여 정신을 잃게 되고, 그 후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실험체 유기력은 몰래 탈출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전바와 플리클리를 발견하게 되며 그들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기 위해 강아지로 위장한 뒤 인간에게 분양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친구를 원하던 릴로에게 분양된 실험체 유기력은 그녀로부터 스티치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며 인간들을 방패 삼아 무사히 전바와 플리클리의 추격에서 벗어나고, 그 후 우연히 지나던 길에 TV를 보게 된 스티치는 그 영상처럼 자신도 대도시를 파괴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곧장 릴로와 함께 큰 도시를 찾아다녔으나 결국엔 대도시는커녕 땅끝마다 위치한 넓은 바다만 발견하게 되며 하와이에는 대도시가 없는 것을 넘어 사방을 둘러싼 바다 때문에 맥주병인 자신이 이 섬을 빠져나갈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고픈 것을 못하게 된 스티치는 릴로와 함께 나니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는데, 이게 바로 너야. 이게 너의 못된 정도야. 앞으로는 좀 고쳐라. 데이비드 오빠! 나 개생겼다? 그거 걔 맞냐? 원래는 치와와인데 차에 치여서 이렇게 됐어. 안녕. 나니? 혹시 자기 말이야.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데이빗, 안 된다고 말했잖아. 알아. 난 그냥 기분 전환을 좀 했으면 해서. 무슨 휘발유 냄새가 나네?
이제야 잡았다. 상관 말고 장난하세요. 난 괜찮아요. 머리가 원래 못생긴 얼굴이죠. 못생겨? 내가 왜? 어디가?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하지만 스티치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나니는 천방지축인 스티치를 다시 동물보호소로 보내려 했으나 그 순간 릴로가 생전 부모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오한하는 가족이란 말과 가족은 결코 헤어지지 않는 것임을 언급하면서 나니는 스티치 또한 자신들에게 온 가족이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후 릴로의 방에 들어온 스티치는 직접 샌프란시스코의 모형을 만들고 부수며 자신의 파괴 본능을 충족시키려 하지만 그마저도 더 이상 부술 것이 사라지자 결국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자신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책을 발견한 스티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던 책 속의 새끼 오리를 자신과 겹쳐보게 되며 난생 처음으로 외로움이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날 이후 스티치는 가족을 가지고픈 마음에 점차 릴로를 잘 따르게 되며 그 과정에서 그녀가 좋아하던 인물인 엘비스 프레슬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었다면서요? 근무 시간이 안 좋아서 동생을 돌보는데 무리가 있어서요. 이게! 네, 강아지예요. 하지만 직장이 없다는 건 봐줄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이 개를 보게 될 땐 모범적인 개가 돼 있길 바란다. 새 직장, 모범적인 개. 그 후 나니는 구직 활동을, 릴로는 스티치의 순화를 위해 엘비스 프레슬리를 따라하도록 교육시키지만 그 과정에서 나니는 스티치의 말썽으로 인해 모든 일자리를 놓쳐버리게 되고, 이에 데이빗은 나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두 사람을 바다로 데려오며 다같이 서핑과 수영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티치는 즐거워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에 자신도 바다에서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수영을 할 수 없는 몸임에도 서핑에 도전하였다가 도중에 점버와 플리클리에게 붙잡혀버리고, 그 과정에서 다급한 마음에 릴로를 붙잡았던 스티치는 나니로부터 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오해를 사는 것도 모자라 그 모습을 코브라에게 보이게 되면서 결국 나니는 코브라에게 릴로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채 동생과 헤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날 밤 스티치는 자신이 나니와 릴로를 헤어지게 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미운 오리 새끼 동화책을 들고 릴로의 집을 떠나는데, 플리클리 요원입니다. 대체 6.16을 잡은 거요, 못 잡은 거요? 누가 더 무능력한가 내게 하러 간 자들 같이 보여. 우린 잘렸어. 이젠 내 방식으로 할 거야. 내 방식. 꼼짝마. 널 쏘고 싶지 않아. 잠깐만. 왜 그래? 가족. 넌 그런 거 없단다. 하지만 난 너한테 가족 같은 건 없어. 안돼 달아나지 마. 가지 마. 에이. 한편 나니는 데이빗으로부터 일자리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며 황급히 코브라가 릴로를 데리러 오기 전에 그 가게를 찾아가고, 그 사이 스티치는 점바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 생각했던 릴로를 찾아가며 그녀와 함께 점바를 쓰러뜨리다가 그만 집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 나니는 일자리를 찾았음에도 코브라에게 릴로를 넘겨주게 되지만 그녀는 코브라가 나니와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몰래 차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릴로의 앞에 등장한 스티치는 그녀가 소중히 하던 부모님과의 가족사진을 건네주며 릴로에게 자신의 정체가 외계 생명체임을 밝힙니다. 그때 은하연방에서 파견된 대장간투가 릴로와 스티치를 함께 포획하며 우주선의 뒷부분에 그 둘을 실어버리고, 이에 황급히 그 유리막의 틈으로 빠져나온 스티치와 달리 릴로는 그대로 우주선에 실려가 버리는데, 아하! 드디어! 여보세요? 우주선의 우주 실험체 6.16을 체포했습니다. 사실 우리 말이에요. 얘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릴로를... 가자. 오하나. 오하나, 가족이란 뜻이야. 가족은 절대 헤어지지 않는 것이야. 이마, 개복가 가볼래? 그렇게 날 고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날 보고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 좋아. 스티치의 말에 설득당한 점바와 플리클리는 어차피 은하연방에서 해고되었으니 스티치와 나니를 도와주기로 결심하며 지구에 올 당시 타고 왔던 정찰선으로 릴로를 태운 우주선을 쫓기 시작하고,
그렇게 간투의 우주선에 올라탄 스티치는 릴로를 가둔 유리막을 부수던 중 간투의 공격으로 인해 추락하게 되자 이번엔 인화물질을 실은 트럭을 볼케이노 파크의 화산에 빠뜨리며 그 인화물질의 폭발을 통해 다시 간투의 우주선에 올라타게 됩니다. 넌 불량품이야. 하지만 귀엽고 깜찍하지. 돌아와줬어. 우린 가족이잖아. 유기력을 잡았습니다. 우주선으로 데려가.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입 닥쳐요. 이젠 은퇴하도록 하시오, 간투 대장. 당신이 그 잘난 우주 실험체 유기룡만 안 만들었어. 스티치. 뭐? 내 이름은 스티치. 스티치 안녕해도 돼? 그래. 둘 다 내 가족이야. 내가 찾았어. 아주 작고 문제는 있지만 괜찮아. 꼭 데려가야 됩니까? 나라가 정한 법을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잠깐요. 난 사회전에 스티치 돈 주고 샀어요. 쟤를 데려간다면 그건 훔치는 거예요. 이 우주 실험체는 평생 외계에서 살라는 벌을 받았다. 따라서 그 외계를 바로 이곳으로 정하도록 하겠다. 이 가족들을 이제 우주연합연방국이 공식적으로 보호하기로 한다. 추방 당시와 달리 위험성을 보이지 않는 스티치의 모습에 은하연방의 총사령관은 스티치의 유배 행성을 지구로 변경해주며 그를 보살피는 가족들로서 나니와 릴로를 정식으로 보호해주고 그 과정에서 과거 CIA 출신이었던 코브라 또한 나니와 릴로, 스티치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날 이후 나니와 릴로는 스티치와 전바, 블리클리까지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가족이 생긴 스티치는 뛰어난 지능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일로 바쁜 나니 대신 릴로를 돌봐주고 그 후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던 릴로가 스티치와 함께 페스티벌에서의 댄스 공연을 무사히 마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릴로와 스티치는 끝을 맞이합니다. 릴로와 스티치는 디즈니가 처음으로 외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애니메이션이며 타 작품과는 달리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한 깊은 스토리텔링보다도 스티치라는 캐릭터의 묘사와 가족의 의미에 더욱 중점을 둔 작품이라 생각되고 특히 고릴라와 인간의 가족 구성을 보여주었던 타잔에서 더 나아가 아예 지구인과 외계인, 즉 속한 행성 자체가 다른 등장인물들이 가족이 되는 모습을 그려내며 가족이란 공동체가 결코 혈연과 종족에 제한두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점은 무적이라 할 수 있는 존재인 스티치가 자신의 파괴 본능을 억누를 정도로 원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점이며 그 모습을 미운 오리 새끼와 접목한 연출은 본 작품의 가장 큰 명장면이라 생각되고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매번 떨구는 남자나 지구를 모기의 보호구역쯤으로 여기는 은하연방의 모습 등 화려한 볼거리보다 소소한 코미디에 중점을 둔 연출 또한 오히려 개성 넘치는 스티치의 캐릭터를 더 강조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릴로와 스티치는 다시 파괴 본능이 깨어나는 스티치의 모습을 그린 후속편도 존재하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릴로와 스티치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